안녕하세요. 2024년 5월 29일 태국 뉴스입니다. 6월 태국에서는 성소수자들을 위한 축제가 주요 도시에서 열립니다. 당국은 전 세계 약 50만 명의 성소수자들이 태국에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태국이 아세안 최대의 여름용품 수출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태국의 여름용품 수출은 다양한 국가와의 FTA로 인해 13% 증가한 1269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수출된 제품은 선크림 등 로션과 선글라스, 과일 통조림과 에어컨 및 부품, 선풍기 등이었습니다. 태국산 여름용품은 아세안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호주와 인도 등 18개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방콕 국립박물관에서는 미국으로부터 반환받은 11세기 청동불상 2점을 전시합니다. 900년 된 청동불상은 과거 태국에서 불법적으로 반출된 것이 확인되면서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으로부터 반환받았다고 합니다. 방콕시는 지상철의 콘크리트 교각을 다양한 디자인으로 꾸민다는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빠툼한 교차로에 새로운 디자인이 꾸며졌으며 앞으로 여러 의견을 수렴해 교각을 꾸며나간다고 합니다. 곧 태국은 상원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태국 선관위는 648명을 투입해 불법 선거운동 단속과 예방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가 실시한 가계경제사회사망조사에 따르면 태국의 독신 가구는 23.9%였다고 합니다. 생식 가능한 연령대의 독신 비율은 40.5%로 2017년 35.7%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독신으로 지내게 된 요인 중 하나는 불안정한 경제 상황이었으며 이성 상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것도 한몫했다고 합니다.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76%는 소득이 적은 남성, 83%는 키가 작은 남성이 싫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남성의 59%는 자신보다 키가 큰 여성, 60%는 이혼한 여성이 싫다고 답했습니다. 또 독신자의 노동시간은 전국 평균의 노동시간보다 길다며 이성을 만날 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정부의 대응책도 일관적이거나 지속적이지 않아 독신자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도 원인이라고 합니다. 태국의 소프트 파워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목표를 추진 중인 가운데 방콕시에서는 무에타이 프로젝트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먼저 22개 학교를 선정하고 무에타이 교사를 고용해 주 5일 하루 2시간씩 교육을 통해 무에타이 선수 1150명을 배출시키고 이후 무에타이 교육을 방콕 200개 학교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마약 단속국은 치앙라이 무앙 지역의 쇼핑몰에서 야바 100만 정을 싣고 있던 차량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을 체포했는데 해당 마약은 미얀마 국경을 통해 태국으로 밀수된 것이라고 합니다. 태국 검찰은 탁신 전 총리가 형법 112조를 위반했다며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5월 서울을 방문 중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가 왕 씨를 모독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태국 검찰이 탁신 전 총리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으나 탁신 전 총리 측은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는 진단서를 제출해 소환 시기를 연기했다고 합니다. 한편 태국 국회 홈페이지에는 형법 112조를 위반자를 포함한 국민사면법 초안이 게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탁신 전 총리의 기소에 발맞춰 사면법을 마련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누틴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불법 전자담배 단속 현장을 찾았습니다. 부총리는 전자담배 문제는 총기나 마약보다는 작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10대들까지 전자담배에 손대고 있어 실제로는 국가적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티판 노동부 장관은 이스라엘 당국과 협상을 통해 숙련 노동자 파견 할당량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접공 300명과 건설 노동자 2000명 이상이 추가로 할당될 것으로 이들에게는 무료 숙식 제공과 함께 6만 7천에서 11만 맛의 급여를 받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우기에 들어가면서 농산물 가격은 하락 안정세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논타부리 두안카오 플라자 청거시장의 경우 완두콩 가격은 킬로그램당 65밭에서 60밭, 고추 가격은
86.5밭에서 80밭, 라임은 개당 3.3밭에서 3밭으로 가격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태국에서는 칼렌과 피정이라는 두 명의 한국인 유튜버가 요즘 인기입니다. 태국 관광지를 여행하면서 태국어로 현지인들과 대화를 통해 지역 여행지와 문화 체험을 하는 여행 유튜버입니다. 두 사람은 미숙아의 치료에 써달라며 태국 어린이병원 재단에 300만 밭을 기부했다고 하네요. 태국의 경제 성장률이 아세안에서 하위권을 기록하자 세타 총리가 긴급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총리는 경제 활성화 대책을 2주 내로 마련하도록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대포통장 색출을 위해 모바일 뱅킹 소유주와 심카드 소유주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인증 절차를 받아야 한다고 당국이 알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거래가 중지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태국은행은 서비스가 당장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롯부리 지방에서는 야생 원숭이 포획 작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성질이 포악한 원숭이 300마리를 포획한다는 계획이며 주민들에게도 야생 원숭이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얄라 베뚱공항이 개항했지만 현재 승객을 실어 나르는 항공사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지항공이라는 신규 항공사는 12인승 소형 항공기를 투입해 송클라 하지아이를 거점으로 베뚱과 수라탄이 나콘시 탄마랏과 나라티왓, 푸켓과 크라비를 운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5년 3분기부터 서비스에 들어갈 것이라고 항공사 측은 설명했는데 추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오가는 국제선 운항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태국의 청소년을 중심으로 전자담배 흡연율이 증가하자 교육부가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당국은 전자담배 소지는 불법이며 다른 마약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하고 각 학교의 전자담배 소지자에 대한 단속과 조사를 벌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공원국은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에서 일하는 직원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올해 들어 전자정보 재정관리 정보 시스템의 예산 코드가 변경되면서 4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는데 5월 내로 모두 지급될 것으로 지연에 따른 보상도 실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 국방부도 사이버전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이버 사령부를 10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센터를 개설해 사이버 보안과 개발에 필요한 300에서 500명의 인력을 배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원의원 입후보 접수가 끝난 가운데 250명을 뽑는 상원의원 선거에 48,226명의 후보가 접수를 마쳤습니다. 이 중 2,021명은 이전에 투표를 하지 않았거나 정당에 속해 있어 후보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합니다. 내무부는 파타야 시내의 유흥업소를 단속했는데 차다 내무부차관이 직접 동행했습니다. 불법으로 운영되는 유흥업소가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당국이 급습했는데 업소 내에는 300명의 사람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전원에 대한 소변검사 결과 219명의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와 체포했고 총기를 소지한 남성 2명도 체포했습니다. 당국은 해당 업소에 대해 5년간 폐쇄를 명령했습니다. 범죄진압국은 반려동물용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남성을 사뭇불악간의 주택에서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염증 감소와 암세포 억제가 된다고 허위 광고를 통해 780만 발 이상을 사취했다고 합니다. 지방전력청은 8월까지 월 300단 이하의 전기를 사용하는 계약자에 대해 단위당 19.05바트의 전기요금을 할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콕 형사법원은 지난 2021년 2월 반정부 집회에서 클롱 프렌교 도소 앞에 설치된 두광의 초상화에 불을 붙인 피고 2명에게 각각 4년과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국왕과 왕실을 모독한 혐의로 기소되었었습니다. 태국 산업연맹에 따르면 일본 자동차 회사인 스바루가 올해 말 태국에서의 자동차 생산 중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계자는 공식적인 세부사항이 곧 나와봐야 알겠지만 개인적으로 인기 있고 좋은 차를 만드는 회사인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태국의 자동차 산업 상황은 좋지 않은데 생산과 판매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계부채 증가와 금리 상승, 신규 대출의 심사 강화 등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또 중국산 전기차가 무서운 속도로 태국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도 한 가지입니다. 태국 정부는 전기차 구입 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기존 내연차에 대한 지원은 한 푼도 없어 구매자들도 전기차 구입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의 반우차 사무총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태국의 가계부채는 16조 4천억 바트로 전분기 3.4% 증가해서 3%로 증가 속도가 둔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신규 대출 심사를 강화한 데 따른 것인데 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3%로 소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대출이 전분기 1.9%에서 3.5% 증가로 크게 늘었고 자동차 대출은 전분기 0.2% 증가해서 0.6% 감소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1,580억 바트로 전체 대출의 2.88%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분기 2.79%보다 부실채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방콕 아차다 소이사는 방콕의 대표 유흥업소 밀집 지역 중 한 곳이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유흥업소를 찾는 사람들이 줄면서 대표적인 할리우드 클럽까지 영업을 중단했는데 최근 중국 자본이 태국에 유입되면서 스몰 차이나타운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중국 대사관과 가까운 곳으로 현재 호텔과 식당, 음식점들이 새로 들어서고 있으며 옛 할리우드 클럽 자리는 콘서트와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을 포함해 라차다와 팔람까오 지역에는 많은 중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콘도 구매에서도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현재 태국 정치계의 이슈 중 하나가 세타 총리의 탄핵 청원입니다. 상원 의원 40명이 헌법재판소에 세타 총리와 피짓 전 총리부 장관을 탄핵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피짓 전 총리부 장관은 탁신 전 총리의 측근 변호사로 과거 탁신 전 총리 부부의 법률 대리인으로 재판을 진행하던 중 대법원 관계자에게 200만 바트의 뇌물을 주려다가 발각되어 6개월 징역형을 받았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피짓은 총리부 장관직에서 사임했는데 세타 총리는 헌재의 재판에 대비해 후라유 정권에서 부총리를 지낸 위선우 씨를 총리 고문에 임명에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태국 정부는 관광 목적의 무비자 체류 대상을 현재 57개국에서 93개국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비자 체류 기간은 현재 30일에서 최대 60일로 늘어나며 6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태국 정부는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와 중국, 남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하는 브릭스 가입을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브릭스를 신청한 건 태국이 처음인데 당국은 회원 가입으로 태국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수사국은 사무프라간의 창고를 압수수색하고 밀수품으로 보이는 대량의 주방용품과 농업용품 10만 점 이상을 압수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구입한 상품이 조악하다는 불만 접수가 빗발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중국인이 주도해 밀수와 판매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내무부는 꼬저무이에서 전자담배를 판매하던 상점 2곳을 적발하고 태국인 남녀를 체포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전자담배의 소지나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여행객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람반 지방에서는 통학용 승합차가 도로를 벗어나 전복되면서 초등생 여아 1명이 숨지고 학생과 운전자 2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은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점원을 초과해 26명을 태우고 운행한 것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치앙마이 동물원에서 캥거루 한 마리가 탈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도로를 뛰어가는 캥거루의 모습을 찍은 영상이 SNS에 게시되었는데 동물원 측은 20명의 직원을 동원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태국 당국은 올해 라니냐로 인해 몇 개월간 강우량이 증가할 것이라면서 이에 대응할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기에 들어간 태국은 7월부터 10월까지 많은 비가 내리는 시기로 여러 지방에서 매년 홍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49반 무게의 금제품이 든 가방을 가져간 택시 운전사가 체포되었습니다. 한 여성이 방콕 빈까오 지역에서 가방을 분실했는데 CCTV에는
택시기사가 가방을 주워 사라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이 택시기사의 집을 수색했는데 47밭의 금제품을 회수했다고 합니다. 택시기사는 진짜 금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반 무게의 금을 6만 밭에 팔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파타야 경찰은 36세 러시아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5세 영국인 남성을 좀티엔 지역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체포했습니다. 두 사람은 파타야 풀빌라의 파티에서 만났는데 숨진 러시아 남성이 영국인 남성의 딸에 대해 음담 패설을 늘어놓자 격분해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영화 존윅의 키아누 리브스를 닮은 남성이 있어 화제입니다. 49세 태국인 여성은 자신의 독일인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해 태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부는 4년 전 결혼했는데 잠시 태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독일인 남편이 노점 음식점에서 음식을 조리하거나 설거지를 하는 사진도 게시되어 네티즌들이 무척 재밌어했다고 하네요. 우돈타니 지방의 주유소에서 44세 영국인 남성이 주유소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 남성은 벌금 납부와 함께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배상금을 지불했는데 비자가 취소되지 않고 추방도 되지 않은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태국에서 22년간 거주했다는 영국인 남성에 대해 이민국 측은 과거 고사무이 이민국에 협력한 이력이 있어 추가 제재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파타야 소이육의 유흥업소 앞에서 경비원 3명이 외국인 여행객 2명을 집단 폭행하는 영상이 SNS에 게시되었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가 술값을 지불했는데 계산원이 계산이 덜 된 것이 있다고 말하자 업소 측이 자신들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말다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잠시 후 경비원들이 도착해 술값을 모두 지불했는데 피해자 중 한 명이 경비원을 밀치면서 폭행 사태로 번졌다고 합니다. 분간 경찰은 살인 혐의로 42세 벨기에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지인인 49세 벨기에 남성을 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숨진 피해자가 자신과 가족을 협박하면서 거액을 요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방콕 이민국 경찰은 마약 1kg이 들어있는 소포를 캄보디아로 발송한 프랑스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마약은 무선 조종 자동차 안에 숨겨져 있었는데 채관원들이 X선 차량을 통해 적발했다고 합니다. 이민국 경찰은 위조 요건을 사용한 중국 국적의 52세 남성을 방콕 사톤 지역의 콘도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수리남 위조 요건을 사용했는데 수색 결과 여러 위조 요건과 위조 영주권 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민국 경찰은 비자 신청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태국인 남녀 3명을 체포했습니다. 여러 대사관으로부터 위조 서류가 접수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는데 용의자들의 집에서는 위조한 은행 명세서와 취업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보건부는 태국 내 엠폭스 감염자가 손끌한 이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총 787명의 감염 사례가 보고되었는데 주로 방콕과 치앙마이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당국은 모르는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삼가하고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